경제, 너무 복잡한데 뭐부터 공부해야 될까? EBS 다큐 프라임 자본주의를 추천합니다. 저는 이 유수진 님의 추천으로 이 영상과 책을 모두 봤는데요. 확실히 EBS 다큐 프라임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나니까 뉴스에서 말하는 것들이 조금씩 납득이 가고 어떤 이야기들이 생략되어 전해지고 있는 것인지 추측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EBS 다큐 프라임의 중요 내용을 짧고 굵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총 3가지입니다. 돈은 복사된다. 그리고 돈은 풀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본주의는 의자 빼기 게임이다. 먼저 바로 첫 번째로 돈은 복사된다. 그 과정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1,00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A는 이 1,000원을 은행 1에 저금합니다. A의 계좌에는 1,000원이 찍혀있죠. 은행에는 이 지급준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의 돈이 있으면 지급준비율이 20%라면 20%의 돈만 남겨놓고 80%를 빌려줄 수 있는 것이죠. 은행 1은 지급준비율 20%에 따라서 200원을 남겨놓고 800원을 B에게 빌려줍니다. 그리고 B는 800원을 은행 2에 저금을 합니다. 당연히 B의 계좌에는 800원이 기록되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처음에 실제 있던 돈은 1,000원 뿐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딱 봐도 두 개의 계좌에서 1,000원 그리고 800원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실제로 돈은 1,000원이 있었는데 이 계좌에 찍혀 있는 돈들은 모두 합치면 1,800원이 됩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해 보겠습니다. 또 C는 C의 계좌에는 640원이 찍혀 있게 되고 D의 계좌에는 512원이 찍혀 있게 됩니다. 실제 돈은 1,000원이었는데 사람들이 계좌에 있는 총 금액은 2,952원이 된 거죠. 이렇게 복사된 돈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빌려간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더 먼 창에서 반드시 그 돈을 갚는다는 믿음으로 만들어진 돈입니다. 신뢰 위에 신뢰를 또 쌓습니다. 그 덕분에 경제는 빠르고 계속해서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돈은 풀 수밖에 없다. 이 책에서 자본주의에서의 돈은 반드시 풀어놔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고 돈을 늘리지 않고 자본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빚이 꼭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행은 대출 이자로 마진을 남기는 회사죠. 대출이라는 것을 팔아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또 대출이 멈추면 파산하는 사람이 점차 많아집니다. 이 책에서 아주 좋은 예시를 들어주는데요. 이렇게 한 나라에 존재하는 돈은 태초에 메뉴에 있는 은행이 발행한 10,000원이 전부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네모 박스 안이 그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B에게 10,000원을 빌려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B는 원금 10,000원과 5% 이자 500원을 총 1,500원을 1년 뒤 은행에 갚기로 약속을 합니다. B는 낚시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할 생각인데 그래서 C에게 낚싯배를 10,000원을 주고 빌리게 됩니다. 1년 뒤 B는 1,500원을 은행에 갚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돈은 10,000원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자 500원은 세상에 없는 돈이에요. B가 이자를 갚는 방법은 은행에서 500원을 발행하고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주고 B가 또 물고기를 D에게 팔아서 그 돈을 가져오는 것 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면 은행은 이자를 만드는 대출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고 은행의 수익 이자는 세상에 없는 돈입니다. 이자를 갚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추가 대출을 해줘야만 하죠. 이렇게 빚이 커지는 이자가 커지는 금리보다 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낮아지면 그러면 파산하는 사람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 자본주의의 핵심인 은행이 있는 한 대출은 멈출 수가 없고 돈은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신사임당 채널에 출연한 유동원 본부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출 증가율이 대출 금리보다 낮으면 무조건 터져요. 왜냐하면 대출을 늘려서 이자를 갚을 수가 없잖아요. 주진영 증권사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한, 그러니까 대출이 쉽게 잘 나오는 한 버블이 깨질 이유가 없는데 공급 충격, 물가 상승, 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 그러면 무너지는 거죠. 자, 세 번째, 자본주의는 의자 뺏기 게임이다. 예능에서 종종 이 의자 뺏기 게임을 볼 수 있는데요. 의자 뺏기 게임은 이 사람 수보다 작은 의자를 가운데 두고 노래가 신나게 흘러나오는 동안 놀다가 노래가 멈추고 호루라기가 울리면 의자에 앉아야지만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흥에 깨워서 막 춤을 춥니다. 흥에 취하고 이 노래는 생각보다 길게 이어집니다. 아니 어쩌면 노래가 끝나지 않을 것만 같고 끝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함에 의자를 흘깃거리던 사람도 불안감을 거두고 파티에 빠져듭니다. 한동안 지속되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노래는 어느새 끊기고 이 의자가 빠지게 되죠. 의자에 앉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축제에서도 너무 취하지 않고 축제가 한창일 때 슬며시 앉을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한상원 연구소장은 한 뉴스 채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티에 들어가면 샴페인도 마시고 폭탄주도 마시잖아요. 즐기되 절대 취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조용히 빠져나가야죠. 쥐도 새도 모르게 소리소문 없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다가 자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시라. 이 마지막으로 이거는 뺄까 생각을 하다가 추가를 했습니다. 어항 속 물고기 이야기인데요. 숭홍밍이 화폐전쟁의 저자 숭홍밍이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반복되는 위기에서 금융재벌이 부를 키우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숭홍밍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융재벌들은 경기가 과열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거품 현상을 발견했다. 이러한 현상 또한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서 생기는 필연적 결과였다. 이 모든 과정은 금융재벌이 어항 속에 물고기를 키우는 것과 같았다. 금융재벌들은 마치 어항에 물을 붓듯 시중에 돈을 풀어서 경기 주체에게 대량으로 화폐를 주입했다. 돈을 풀면 각계각층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욕심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해서 부를 창출하는데 어항 속의 물고기가 각종 양분을 열심히 흡수해 점점 살이 오르는 것과 같다. 금융재벌들이 수확의 시기가 왔음을 알고 어항에 물을 빼면 물고기들은 잡아먹히는 순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 글을 보고 저는 앞서 한상원 연구소장이 너무 취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와 맥락이 비슷함을 느꼈습니다. 사회에 돈이 막 풀리고 빚이 쉽게 나올 때 축제를 즐겨야죠. 하지만 그것에 너무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러한 위기의 반복 사이클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돈 복사, 그리고 돈은 풀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의자 빼기 게임, 그리고 추가로 어항 속 물고기, 이 총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돈은 믿음으로 복사된다라는 것, 그리고 자본주의의 핵심, 은행의 이자 시스템이 있는 한 대출은 멈출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영원한 축제도 영원한 고통도 없다라는 것. 이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서 자본주의를 잘 아는 사람, 금융재벌인 사람들이 더욱더 부를 키워나간다라는 것. 그래서 빈부격차는 더욱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